자, 일단은 4번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분석한 것을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을 다 던져줬죠. 그래서 이제 교체라는 것은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고, 탈락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첨가는 새로운 게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축약은 합쳐지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음운의 개수가 변하는 게 없어요. 탈락은 하나가 없어지겠죠. 첨가는 하나가 생길 거고요. 축약도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하나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음운의 변동을 이제 하나씩 해보라는 거죠. 자, 샅샅이라는 걸 한번 봤더니 지금 디귿, 쌍시옷, 그쵸? 그 다음에 치읓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 개의 음운의 변동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받침의 티읕 받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운의 변동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받침, 그리고 히읗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히읗이 있으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먼저 흡수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읗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살펴야 되고, 두 번째 받침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받침을 보니까 첫 번째 삿은 티읕을 발음 못해서 디귿을 바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두 번째는 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넘어갈 거예요. 샅샅 티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디귿 받침 뒤에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뀔 거예요. 샅샅 티. 그 다음이 티가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치읓을 바뀌는 구개음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삿, 쌀, 치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서 교체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삿삿 티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지금 연음이 일어났죠. 쌍시옷이 되면서 된소리 되기 경음화. 그래서 얘도 교체형. 자, 그 다음에 삿삿치라고 해서 구개음화가 나타나게 됐고, 구개음화도 교체 현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탈락이라는 것이 일단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음운의 개수도 변화가 없죠. 늘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넓히다라는 걸 한번 보면, 먼저 바뀐 걸 볼게요. 리을 비읍이 리을로 바뀌었고, 키가 피읍으로, 그쵸? 보입니다. 자, 일단 히읗이 보이네요. 자, 히읗이 보이면은 일단은 널, 피, 다 이렇게 가요. 바로. 그래서 히읗과 비읍이 만나서 피읍으로 바뀌는 격음화, 즉 거센 소리 되기 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얘는 축약에 해당을 하죠. 축약이니까 음운의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히읗이 없었다면은 일단은 원래는 탈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탈락이 나타나기 전에 히읗이 비읍을 흡수해 버리니까 지금 여기서는 첨가가 나타나 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음운의 개수가 지금 보면은 격음하니까 지금 두 개에서 하나로 했죠?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교육열 세 번째 거 한번 보면, 교육열에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고, 없던 자리에 니은이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열을 한번 보면, 먼저 교육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육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니은 첨가가 나타나야 되고, 얘는 이제 첨가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니은 첨가가 일어난 뒤에 기억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비음화가 나타나게 되고, 비음화는 교체 현상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첨가는 하나가 추가가 된 거고 교체는 제로죠. 자, 그래서 교체와 첨가, 맞네요. 자, 근데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났다. 그쵸? 플러스 1이 됐다라는 거. 네 번째, 해말단. 일단 히읗이 없죠? 그리고 받침에 리을 기억이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해, 그 다음에 막, 딱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 막, 딱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은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바뀌게 되는 음절의, 자음권 단순화. 단순화는 현상이 나타나 이거는 탈락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해막단에서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는 경음화. 즉, 된소리 되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얘는 교체 현상이다라는 거. 그쵸? 자, 그래서 탈락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교체는 제로죠. 그래서 교체와 탈락했고, 마이너스 1, 줄어듦.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국화꽃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은 달라진 걸 보면은, 일단 시읒이 있죠? 시읒이 있으니까 이게 먼저 합쳐질 거고, 그 다음에 받침의 치읒이 디귿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화꽃 이렇게 할 거고, 두 번째 국화꽃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된 격음화, 즉 거센 소리 되기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얘는 축약에 해당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화꽃, 얘는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된 거고, 얘는 교체 현상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탈락, 축약은 맞고, 그다음 축약이니까 마이너스인, 줄어들면 맞고, 그래서 탈락만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운의 변동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교체 현상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교체 현상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그 다음에 경음화, 즉 된소리 되기 현상이 있다라는 거. 첨가 현상에는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 현상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첨기는 뭐야? 자, 그 다음에 축약에는 그 격음화, 즉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탈락 현상에는 자음군 단순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그 다음에 의 탈락, 그 다음에 도음 탈락,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의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르는 게 있다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6번과 7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6번 문항은 내용 일치 문항이에요. 그죠? 내용과 일치하죠.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항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어느 문단에 선택지가 이제 어느 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지? 라는 것만 판단해주는, 즉 수문 그림 찾기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문항에 해당을 하고요. 7번 문항 한번 보면 기억의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자, 기억의 구체적인 방법이니까 기억이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서 5, 8, 3문단 8째 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이 밑줄이 그러니까 기호죠. 기호면은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 밑줄만 읽어서 우리 의미 파악을 못하니까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즉 앞뒤에 힌트가 있다는 거야. 이걸 찾아야 돼. 자, 그래서 흐름을 이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세 번째 문단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이 근거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3문단을 우리가 잘 읽어봐야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죠. 자, 그럼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부터 같이 한번 보면, 자, 상담 이론이자 상담 기법인 현실요법에서 이제 현실요법에 대해서 이제 작은 따옴표까지 하는 걸 봤을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하다라는 거.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하고 있다 해서 이 5가지 기본 욕구를 제시한대요. 자,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은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은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야. 만약 이러한 선택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5가지 기본 욕구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조절해 새로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5가지 기본 욕구를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타협하고 조절해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5가지 기본 욕구 중 첫째는 이제 첫 번째 바로 생존의 욕구. 자,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 속성이다. 사회적 규칙이나 상식을 지키려는 욕구이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끼고 모으려는 욕구이기도 하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니까 삶을 유지하려고 한다. 생물학적인 속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삶을 유지하면 사회적 규칙, 상식 이걸 지키는 거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끼고 모으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째는 사랑의 욕구다라고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타인을 잘 돕고 사랑을 주는 만큼 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기에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기도 한다. 셋째, 힘의 욕구. 자, 경쟁하고 성취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다. 자,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직장에서 성공과 명예를 중시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 자기 주장이 강하고 타인에게 지시하는 일에 능하다. 자, 넷째, 자유의 욕구. 자,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그래서 이제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한대요. 자,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 자신을 구속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상대방 구속, 자신을 구속,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대하고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편하게 여긴다. 자, 다섯째, 즐거움의 욕구. 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다. 이 욕구가 강한 사람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잘 웃고 긍정적 태도를 취한다. 또한 호기심이 많기에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5가지 기본 욕구를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특징과.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현실요법에서는 이 5가지 욕구들의 강도가 개인마다 달라 행동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지금 5가지 욕구들의 강도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양상이 다양하고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현실요법은 우선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약한 욕구를 북돋아 주거나
강한 욕구들 사이에서 타협과 조절을 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단계를 말한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약한 욕구를 북돋아 주거나 강한 욕구들에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 자,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이 타인의 부탁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사랑의 욕구가 있고요. 힘의 욕구는 약해요. 자, 이때 부탁에 불편하지만 거절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자, 현실법에서는 힘의 욕구를 북돋아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즉, 여기서 뭐예요? 괴로워져 거절하지 못하는 거, 불편하다는 거, 이거를 못하니까 이 부분을 힘의 욕구를 북돋아줘서 거절의 의사와 불편함을 표현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답이 나와버렸네, 그쵸? 자, 그래서 7번 문항 한번 가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부탁을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표출하도록 이끈다라는 거. 바로 기억의 앞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세 번째 문단의 여섯째 줄부터 6, 7, 그쵸? 3문단의 여섯째 줄과 일곱째 줄을 통해서 부탁을 거절하거나 불편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또 자유의 욕구와 힘의 욕구가 모두 다 강한 사람, 자유의 욕구, 힘의 욕구 모두 강한 사람은 자신이 선호한 것을 우선시하고 이것이 방해받으면 불편해하며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선호를 우선시하고 방해를 받으면 불편해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 아주 독불장군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때 힘의 욕구를 조절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타인과의 사소한 의견 출동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다 보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의견을 수용하는 연습을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는 5가지 욕구들이 달라서 갈등을 겪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욕구가 강하고 힘의 욕구가 약한 사람, 두 번째 자유의 욕구와 힘의 욕구가 모두 강한 사람 어떻게 조절하느냐라는 것을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나타냈죠. 자, 네 번째 문단 현실요법은 타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 자, 그래서 타인의 욕구를 방해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는 내담자가 외부 요인에 통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보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현실요법은 상담 분야에서 호응을 얻어 심리 상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 1번 선택지 보니까 약한 욕구를 강한 욕구로 대체해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체가 아니었지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뭘 이야기를 했냐면 북돋아 주거나 그 다음에 타협을 하거나 그쵸?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 번째 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 3문단의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을 통해서 대체가 아니라 약한 욕구를 북돋아 주거나 아니면 타협과 조절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통계를 한번 봤고 이거 말고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시간이 지금 질문하면 대역죄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